안녕하세요. 쌤팍의 실전 IT 쌤팍입니다. 이번 회차에는 전산쟁이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 중 하나인 이메일 작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메일 작성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을까 하지만 사내에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메일인 것을 부정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산쟁이 생활을 하다 보면 엔드 유저들에게 시시때때로 각종 공지, 전달 사항을 수시로 보내야 하고 유관부서, 외부 업체, 각종 보고, 프로젝트 진행 등등등 메일을 빼고서는 회사 일을 생각하기 힘들 정도죠. 그러다 보니 메일은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나 직접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큰 잣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이번 회차에는 바로 이 이메일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작성하는지 제가 현업에서 실제 작성한 메일을 통해 현장감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쌤팍의 실전 IT 8회와 함께 하시면 매번 이메일 쓰기 때문에 고통받으셨던 분들의 업무에 꼭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8회차에서는 크게 두 가지 꼭지를 잡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메일 작성의 원칙, 두 번째는 실전 이메일 작성 팁, 이 두 꼭지로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메일 작성 원칙이라는 거는 제가 한 8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세한 부분은 뒤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2부에서 진행할 내용인데, 실전 이메일 작성 팁, 또 아무리 원칙을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감이 잘 오지 않지요. 해서 제가 업무에서 실제로 사용했고 작성한 이메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접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메일 작성 원칙 중에 첫 번째로 맞춤법과 문법이라는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제가 예제로 하나 발췌를 한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길동 팀장님, 안녕하세요. 돌리소프트 김희동입니다. 저희가 레알 공들여서 개발한 꿀잼 타임머신 어플이 다음 달 10일 론칭 되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딱 봐도 메일을 참 거지같이 썼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더더군다나 이게 보면은 뭐 메일의 내용상 고객사에다 보내는 메일 같은데 레알, 꿀잼, 론칭 되십니다. 오타까지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 메일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콕 찍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유행어, 뭐 레알이니, 뭐 꿀잼이니,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편한 사이라면 쓰는 게 전혀 뭐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상 보면 거래처 내지는 뭐 고객사에다 보내는 그런 메일 같은데 여기다가 레알 꿀잼 이런 내용들을 적어준다. 이걸 보고 그래 트렌드에 맞춰서 잘 반영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객사는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으로는 맞춤법이랑 오타. 당연히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오타 체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은 히읗이 들어가죠. 만은이고 부탁드립니다잖아요. 아마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빨리 치려다 보면 요거 많이 나오는 오류인 것 같은데 오타 체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수정해야 되겠죠. 뭐 오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안 하고 보냈다는 데서 조금 뭐랄까 좀 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건 기본이지만 사실 많이 나오는 실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으로는 높임말. 이 높임말 부분을 보면
론칭 대시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백화점 같은 데나 아니면 뭐 명품 매장 뭐 이런 데서 쓰는 그런 이상한 류의 높임말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물을 높이는 부분이죠. 뭐 예를 들면 커피 나오셨습니다. 현금 500만 원이십니다. 이 가방은 현금 500만 원이십니다. 뭐 이런 것들. 아니, 사람이 높임말이 돼야지 사물이 높임말이 돼서는 안 되겠죠. 또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딱 봐도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깔끔하게 정제를 해서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법과 문법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이니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맞춤법이나 문법 같은 게 사실 막 일하다 정신없다 보면은 못 챙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뭐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라든지 아니면 요즘 광고도 많이 하죠. 그래멀리 같은 거, 영문 같은 거 특히. 이미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웹에서 검색 한 번만 하면 바로 체크가 좀 가능하고, 더더군다나 뭐 이메일 작성할 때 뭐 아웃룩 쓰시는 분들은 쓸 때 보면은 잘못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 쫙 가면서 체크해 보세요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요거를 체크를 안 한다는 건 성의가 부족하다는 부분이니까 보내기 전에 이런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확인을 한 번씩 하는 습관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과도한 감정 표현이나 이모티콘 사용,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너 대리님, 안녕하세요. 둘리소프트 김희동입니다. 어제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장난 지금 저랑 하시나요? 기획 의도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매우 화가 납니다. 야, 이거는 거의 뭐 싸우자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모티콘 사용하는 부분인데, 안녕하세요. 마이클 과장님, 돌리소프트 김희동입니다. 아우, 웃음 표시. 저희가 개발한 타임머신 수업 어플은 이용해 보셨나요? 물음표 3개. 오류가 있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헤헤. 그럼 미팅날 뵙겠습니다. 하트 2개 들어갔네요. 굿밤. 야, 이거는 뭐 거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써야 되는 막 하트, 뭐 굿밤 요런 게 메일에 들어온다. 사실 이런 거 보면서 저희 지금 컨텐츠 보시면서 진짜 저렇게 쓰는 사람들 있을까 싶지만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해봤어요.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인턴 친구라든지 뭐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제 친근함을 표시하겠다고 쓰는 부분이긴 한데, 와, 이런 걸 진짜 이메일에 쓰기도 하고 막 줄임말 각종 줄임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메일에 막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정말 요즘 같은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또 꼰대 같다고 말하기도 조금 조심스러울 때도 있긴 하지만 사실 기본적인 부분이라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당연히 감정 표현을 이렇게 심하게 하거나 이모티콘을 남발하는 건 피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뭐 이 감정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뭐 아무리 자기보다 뭐 직급이 낮더라고 하더라도 내지는 뭐 거래처이고 발주처이고 이런 갑을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 진짜 화난다. 네가 하는 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약간 인신공격성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증빙이 돼요. 평생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법적인 이슈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메일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넣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 이모티콘도 이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어요. 이걸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3, 4년 정도 후에 뭐 자기가 직장생활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이 이메일을 읽어본다? 정말 부끄럽기가 그지 없을 겁니다. 이런 회사는 뭐 팍팍하긴 하지만 일하러 온 곳이지 뭐 개인적으로 친구들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서로 정서를 위안받거나 이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공적인 부분이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제목의 중요성. 사실 이 제목도 본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왜냐? 제목을 이상하게 아리송하게 내지는 제목 없음으로 보낸다. 그럼 제가 볼 땐 바로 이거는 스팸이에요. 스팸으로 바로 빠져요. 실질적으로 솔루션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을 때도 있고, 이 제목을 너무 막 짓거나 아니면 안 짓거나 내지는 성의가 없다. 뭐 예를 들면 막 리플에 달고 있고 막 포워드 걸려 있고 막 이거 쭉쭉쭉쭉 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사람이 조금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메일을 처음 쓸 때 뭐 기본적으로 대괄호를 열어주고 본인 소속을 한번 넣어주고 뭐 다음으로는 이 이메일의 목적, 이 이메일이 무슨 이메일이다. 이거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한 이메일 내가 지금 쉐어드 IT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한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본문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그 대괄호 바깥에 있는 부분에 내용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지. 쉐어드 IT에서 보낸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메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미팅 내용 공유의 건 3차 미팅했던 내용 전달드린다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요거를 작성한다면 뭐 크게 손해보거나 아니면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진짜 이메일이 뭐 적게 받으면은 2, 30통에서 많게 받으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100통 이상까지 받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유저들 쪽에서 막 오류 나가지고 막 폭발할 때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런 이메일이 홍수 속에 있는데 제목마저도 이게 거지 같다. 이거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아니면은 그냥 플래그 달아놓고 난 다음에 쭉 짱 박아놓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제목을 조금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게 또 다른 원칙이고요. 다음은 이제 첨부 파일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메일 작성하고 하다 보면 디테일한 부분들을 첨부 파일, 어태치먼트를 안 붙일 수가 없는데 이것도 나름대로의 룰을 좀 세우는 게 좀 요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첨부 파일명, 두 번째는 첨부 파일 수량, 마지막으로는 첨부 파일 용량. 이 세 가지는 좀 지켜줘야 될 부분인데 첨부 파일 명도 제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목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소속, 그리고 저는 그 밑에 그리고 프로젝트는 아니면 목적, 이게 무슨 문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용 용량, 내용의 요약, 뭐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3차 미팅 뭐 회의록이다 이렇게 적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자면 날짜 정도, 요 정도로 해가지고 파일명을 쫙 정해주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참 편해요.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파일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 나중에 찾기도 검색하기도 좋고 분류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수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첨부된 파일이 2개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저는 압축. 사실 뭐 압축을 해서 이제 용량을 다운시킨 것도 있지만 파일을 첨부하다 보면 막 5개, 6개, 7개 쭉쭉쭉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공해예요. 그래서 그냥 2개 이상이 넘어간다 싶으면 요 파일들을 다 그냥 한 방에 묶어가지고 한 개의 zip 파일 같은 걸로 저는 압축해서 보내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받는 사람이 그냥 압축 파일 풀어만 보면 되니까 관리하기가 좀 편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즘 뭐 이메일 사서함 사이즈가 많이 이제 뭐 업되긴 했지만 저는 그냥 한 10메가 정도 기준에서 이게 오버될 것 같다 하면은 요거는 그냥 외부 링크를 하나 달아줘요.
외부 링크를 달아줘서 메일 사서함 사이즈를 좀 다운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종종 그 회사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 메일 사이즈가 좀 크면 이게 블락이 걸려요. 발송 자체에 제한도 걸리기도 하고 받는 사람도 제한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10메가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넘어간다 싶으면 외부 링크를 좀 달아주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o cc, bcc 이메일 쓸 때 보면은 받는 사람, 참조, 숨은 참조 이렇게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쓰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to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일을 꼭 읽어봐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to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cc는 제가 저도 cc 맨날 cc 참조라는 뜻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이게 진짜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카본 카피라고 하더라고요. 이 카본 카피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타자기 같은 거 쓸 때 뒤에 먹지 있잖아요. 먹지를 끼면은 사본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요거를 이제 cc라는 게 사본이라는 개념, 이게 사전적으로는 그런 의미긴 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cc는 참조, 이 내용을 알아서 좋은 사람, nice to have지, 알고 있으면 좋을 사람, 내지는 알고 있었을 법할 사람, 그 사람들은 이 cc 넣어주고, bcc는 이제 블라인드 카본 카피에서 똑같이 참조긴 한데 메일을 보낼 때는 이 메일 상에 보여지지 않아요. 비주얼이 안 돼.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컨피덴셜 하거나 조금 센서티브해. 이 내용 자체가 은밀하게 보내야 돼. 그럴 때는 요 BCC를 좀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o와 cc의 개념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제가 좀 많이 쓰는 말인데 저는 cc 신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반데다가 메일을 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장님, 뭐 이사님, 뭐 전무님,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거의 뭐 전체 공지 수준으로 메일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눈치가 없는 사람으로 찍힐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지양을 좀 해주셔야 되고, 뭐 말 나온 김에 하나 메일을 보낼 때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약간 꼰대스러울 수 있긴 한데 뭐 지금도 좀 큰 회사들이나 뭐 아니면 조금 사내 문화가 좀 팍팍한 약간 군대식 문화가 약간 남아있는 곳이라면 메일을 그 수신자들을 붙일 때도 약간 룰이 있어요. 기본은 직급이에요. 뭐 그러니까 부장, 차장, 과장 순으로 하는데 이러다 보면 이게 조금 또 아리까리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처음에 직장생활 시작할 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속해 있는 소속 부서의 부장, 차장, 과장, 대리순, 그 다음에 유관부서의 부장, 차장, 과장, 대리순,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좀 순서를 꽂아라 라고 좀 가르치더라고요. 사실 이거 자체도 좀 너무 꼰대스럽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이런 암묵적인 불문율을 지키는 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뭐 기왕이면 뭐 별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 잡기 좀 뭐하니까 이런 거는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재중 알림 설정. 요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서 조금 사람의 이미지가 올라가느냐 좀 내려가느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아웃룩 같은 데 가가지고 부재중 설정 알림만 뭐 일자랑 뭐 내용만 적고 그냥 설정만 해놓으면 OK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끝나는 건데 요거를 빼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요 날짜 부분만 바꿔가지고 계속 쓰면 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또 영문 사실 쓰진 않아도 영문도 같이 해주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나죠. 뭐 보신 것처럼 내 출장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일 좀 체크하는데 저기 좀 제한이 있다. 그리고 급한 거 있으면 내 휴대폰으로 연락해라. 휴대폰 번호 뭐다. 그리고 나는 언제쯤 돌아올 거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이렇게 해주면 메일을 또 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기다림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해도가 올라가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출장 중이니까 지금 뭐 내가 문의한 내용에 답변하는데 좀 제한이 있겠구나. 그럼 돌아오면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자신의 상태를 좀 알리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요거 별거 아니지만 또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요것도 부재중 알림 설정 부분도 좀 습관으로 권장드리고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메일을 보내기 전에 꼭 검수를 해주셔야 돼요. 하긴 바쁠 때는 근데 이 검수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습관을 들여야 돼. 뭐 회수 기능이 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회수라는 게 뭐 100%가 없잖아요. 이미 읽은 사람들에 대한 메일은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메일을 한 번 보내놓으면 돌아오지 않는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기 전에 뭐 2번 이상 꼭 검수를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보내지 마세요. 항상 메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보내고 급하게 바로 보내게 되면 꼭 틀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에 좀 여유를 갖고 보내는 부분, 즉시 보내기를 좀 하지 않고요. 수신자 확인은 뭐냐?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내용인데 요거를 그냥 회신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전체 회신을 하는 분이 있어요. 꼭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꼭 보는데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메일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다 리스트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 번 정도 눈으로 읽어보는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동명이인들이 있어요. 동명이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뭐 아웃룩 쓰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쌤팍이다 하면은 뭐 부산에 있는 쌤팍이다, 서울에 있는 쌤팍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볼 수 있게 디스플레이 네임을 좀 바꿔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명이인 부분도 좀 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메일을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스텝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내용이 쓸데없이 뭐 접속사 같은 거 많이 들어가고 말이 하면서 막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막 내용이 산으로 가는 뭐 그런 이상한 식으로 말이 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야 돼. 그러려면 윤독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쓴 이메일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를 하게 되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다. 이게 적당한 어휘가 아니다. 라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까지 한다면 메일을 보냈을 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 작성 원칙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만축법, 문법은 기본이고요. 이모티콘이나 과도한 감정 표현은 카톡방이나 감정 표현은 카톡방 같은 조용한 곳에서 진행을 하시고, 스팸 처리되고 싶지 않으면 메일 제목 신경 써서 넣고 제목 없음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첨부 파일도 센스 있게 이름도 정하고 용량도 크면 줄여서 보내고, 그리고 파일들도 여러 가지라면 하나로 압축하고, 그 to, cc, bcc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뭐 내용 중 조금 빼 부분이긴 한데, 뭐냐면 이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본문이랑 그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서체를 좀 쓰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뭐 서체라든지 뭐 바탕이면 바탕체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글자 크기가 뭐 10이면 10에 맞춰 쓰고, 요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것도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또 통일성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기왕이면 이쁘게 보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쓰면 좋고, 이제 서명 부분은 이제 푸터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이제 뭐
뭐 소속되어 있는 이름, 그리고 연락처, 뭐 이메일 주소, 그리고 뭐 홈페이지 있으면 홈페이지, 그리고 밑에 이제 뭐 경고문 같은 거, 요런 것들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뭐 기왕이면 요건 또 텍스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변경된 게 있으면은 바로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서명 부분도 또 넣고 안 넣고의 넣고 안 넣고의 차이에 따라서 또 모양이 좀 이뻐 보이고 안 이뻐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서명 부분 뭐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부재중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송신전 검수.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1회 부분 좀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 봤고요. 8-2회 부분에서는 실제로 제 현업에도 사용하는 메일을 통해서 더 이해도 높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